1811년 영국 노팅엄의 어느 차가운 새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들려온 둔탁한 망치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지켜온 노동이라는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교한 손기술을 한순간에 쓸모없게 만든 최신식 직조기를 박살냈습니다. 그들은 이 차가운 기계가 내 아이의 입에 들어갈 빵을 뺏고 인간의 존재 이유를 지워버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러다이트 운동이라 부르며 기술에 저항한 어리석은 소동으로 기록하곤 했지만 사실 그 바탕에는 기계라는 새로운 신 앞에서 인간이 느꼈던 원초적인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는 망치 대신 키보드를 들고 똑같은 공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작가들이 인공지능에 대항해 펜을 내려놓고 엘리트 직장인들이 내가 공들여 만든 자료가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전락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19세기 방직공들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지독한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단순한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질주하는데 우리의 교육과 제도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뒤처지면서 발생하는 거대한 적응의 시차 때문입니다. 기술은 인류에게 풍요를 약속하지만 그 열매를 맛보기 전까지는 언제나 피눈물 나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세기의 역사를 통해 산업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흔들고 사회를 다시 짰는지 추적해보려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취업난이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노동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바퀴가 처음 구르기 시작한 18세기 영국의 벌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산업혁명을 증기기관이나 공장 굴뚝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인류의 90%를 차지하던 종합예술가들이 임금 노동자라는 부품으로 다시 태어난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노동은 삶 그 자체였고 고도의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날씨를 읽고 토양을 살피며 씨 뿌리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독립적인 주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취직이나 실업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땅이 있고 내 몸이 있다면 노동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대한 변화는 공장이 아니라 농촌의 풍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농업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10명이 매달려야 했던 농사를 단 2명이 해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농촌에는 할 일이 없어진 대규모의 남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지주들이 양을 키우려 농지에 울타리를 치고 농부들을 내쫓는 인클로저 운동이 더해지자 갈 곳 잃은 수백만의 농부들은 오직 몸뚱이 하나만 가진 채 도시공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도시로 몰려든 농부들에게 기업가들은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종합적인 판단력과 자유로운 시간 개념을 포기하고 공장의 규칙과 기계의 속도에 몸을 맞춘다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취업의 뿌리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자율성을 팔고 기계의 보조자로 규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 들어온 농부들에게 요구된 것은 창의성이 아니라 단순한 반복이었습니다. 핀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수십 개로 쪼개고 한 명에게 한 동작만 시키는 시스템은 노동자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소모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마을에서 존경받던 숙련공들이 공장에서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버드대의 로버트 알렌 교수에 따르면 1790년부터 1840년 사이 생산성은 폭발했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단 1%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혜택이 오직 기업과 공장을 소유한 자본객에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점차 복잡해지자 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숙련공이 귀해졌고 기업들은 이들을 잡기 위해 월급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도 투표권과 노동조합이라는 무기를 들고 협상에 나섰습니다. 국가는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학교를 세워 노동자를 단순 부품에서 지식인으로 격상시켰습니다. 60년이 지나서야 생산성의 열매가 노동자의 지갑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인류는 비로소 생산자를 넘어 소비자가 되어 현대 중산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까지의 혁명이 인간을 공장으로 모아 정렬시켰다면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은 그 대열을 무너뜨린 정보의 폭풍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인류의 손을 정보기술로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우리 사회의 허리였던 중산층의 사다리를 아주 정교하게 깎아냈습니다. 가장 잔인한 결과는 일자리의 양극화였습니다. 컴퓨터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신과 같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은행 창구에서 전표를 관리하거나 여행 티켓을 발권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들이 중산층으로 가는 핵심 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이들을 가장 먼저 공격했습니다. 규칙이 명확한 일일수록 컴퓨터에게는 쉬운 먹잇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는 아주 높은 판단력이 필요한 전문직과 사람의 손길이 직접 닿아야 하는 단순 서비스직으로만 나뉘는 모래시계형 구조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업고등학교나 전문대를 나와 전문 기술을 쌓아 영위했던 중간 수준의 사무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실히 공부하고 규칙을 따르면 평안한 삶이 보장된다던 약속이 코드 한 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지능과 창의성을 겨냥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번 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직업 자체가 사라지기보다 그 직업 안에서 내가 하던 일들이 알고리즘으로 분해되어 흡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선망하던 엘리트 직군이 소수 정예로 변하는 모습은 기존의 고용 문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과거에는 100명의 주니어 은행원이 매달려야 했던 분석 업무를 이제 AI가 99.9% 수행합니다. 금융산업의 파이는 커지겠지만 그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인간은 AI의 판단을 최종 승인하고 책임지는 초고 숙련 전문가 소수뿐입니다. 마케팅이나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AI의 도움을 받는 숙련자 한 명이 과거 한 팀이 하던 업무량을 소화하면서 신입사원이 들어와 실무를 배우며 성장하던 수련의 사다리 자체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취업난의 실체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밀어내는 속도가 너무 빨라 새로운 역할을 정의할 시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공백 상태인 것이죠. 디지털 세계가 알고리즘에 의해 소수 정예의 전쟁터로 변할 때 정반대 방향에서 자신만의 단단한 성을 쌓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숙련 기술직입니다. 컴퓨터에게 복잡한 수학 문제는 쉽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엉킨 전선을 구별해 연결하는 것은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논리적 공간에서는 완벽하지만 매번 변수가 달라지는 현실 세계의 현장을 처리할 감각과 임기응변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화이트 칼라가 되는 것만이 성공이라 믿고 모두를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배관을 고치고 전기를 만지는 숙련공의 대는 끊겼습니다. 베테랑들은 은퇴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청년은 없습니다. 이 공급의 구멍은 결국 현장 기술직의 몸값을 폭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새로 짓는 시대가 아니라 고쳐 쓰는 유지보수의 시대입니다. 낡은 건물 내부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숙련된 인간의 감각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모니터 안의 세상이 알고리즘에 흔들릴 때 모니터 밖 실제 세상을 고치는 손끝의 기술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위가 됩니다. 지난 2세기의 역사는 기술이 인간을 부품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자율적 주체로 해체하는 반복적인 과정이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공장 부품으로 만들고 3차 혁명이 지식 노동자로 나누었듯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역시 지능의 자동화를 통해 우리를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취업난은 인공지능이라는 거인에 올라타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고통스러운 적응기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단순한 판단에서 벗어나 AI를 지휘하는 기획자나 기계가 닿지 못하는 물리적 숙련가로서 새로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시장은 알고리즘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화이트 칼라의 오피스 잡이 소수의 슈퍼스타 중심으로 재편될 때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현장 기술직은 블루 칼라의 귀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직장이라는 성벽 안에서 안주하던 습관을 버리고 기계가 내놓은 답에 가치를 부여하는 질문 능력과 세상을 직접 고치는 실무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역사는 늘 기술의 충격 뒤에 더 거대한 풍요를 선물해왔습니다. 이 적응의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사람만이
4차 산업혁명이 약속한 새로운 중산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